푸에르토리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혹적인 섬 푸에르토리코.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만나는 곳. 카리브해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유명합니다. 생물 발광망과 수백 년 된 요새. 이 매혹적인 여행지는 낙원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과 문화 애호가 모두를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푸에르토리코 앵무새로부터 엘륜케 상공을 솟아오르다 그 희귀한 것에 매혹적인 푸른빛까지 생물 발광수. 푸에르토리코의 풍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은 모두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숨막히는 절경을 여행하며 경이로움. 우리는 이 놀라운 섬의 야생적인 심장부를 탐험할 것입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다. 그리고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목격하십시오. 카리브해 최고의 보석 중 하나. 하지만 이 놀라운 여행지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푸에르토리코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그토록 독특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푸에르토리코의 독특한 시민권.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917년부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주가 아닙니다. 그곳은 미편입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독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섬 주민들은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사용하며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본토에 거주하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모든 주요 전쟁에 참전해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분쟁. 종종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 복잡한 관계. 이는 현재까지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권 독립과 국가 정체성에 관하여 모두 직물에 짜여져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활기찬 문화 오늘날. 관. 푸에르토리코 남쪽 해안에서 데드박스. 신비에 쌓인 무인도. 그 이름은 관섬 아일랜드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섬의 모양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마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몸과 닮았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묻혀있는 해적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위투성이의 만 속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오늘 하위타는 수정처럼 맑은 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거북, 산란장. 그리고 외로운 19세기 등대. 여전히 바다를 지켜보고 있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역사를 아우릅니다. 전설과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 푸에르토리코의 와일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더 비밀스러운 면. 세인트 존. 1521년에 설립됨. 타노아는 미국 관할 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유럽 정착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요새들입니다. 카스티오 산 펠리페 델 모로처럼. 그리고 카스티오 산 크리스토발. 해적과 침략군을 막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원래의 파란색 자갈길. 스페인에서 배의 평영수로 가져온 것은 여전히 포장도로에 있습니다. 오늘날 올드산 후안 거리. 이 골목길들을 걷는다. 마치 5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현대적인 카리브해 생활의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가 유리 진열장 뒤에 숨겨져 있지 않은 곳. 하지만 그것은 모든 광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카페와 허물어져가는 돌담. 웅카 국립산림. 짙은 안개 연역. 엘륜카이 스탠드. 푸에르토리코의 자연경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곳. 섬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일한 열대우림입니다. 미국 국유림 시스템에서 29,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차지합니다. 가파른 계곡과 구름에 가려진 봉우리들.
신비로우면서도 신비로운 생태계를 형성한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이 생동감 넘치는 야생지대. 240종 이상의 독특한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야생 동물. 멸종 위기에 처한 푸에르토리코 앵무새처럼 우뚝 솟은 타보누코 나무들. 배나무 숲과 거대한 고사리가 고대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매년 120인치 이상의 가무량을 기록합니다. 시애틀보다 약 3배 더 많습니다. 숲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흐르는 시냇물과 굉음을 내는 폭포. 라미나 폭포는 높이 35피트의 작은 폭포입니다. 용감한 수영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가운 산속 웅덩이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섬을 휩쓸었을 때 엘륜케는 고난을 겪었지만 항복하지 않았다. 오늘날 란추는 쓰러진 나무 줄기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코키. 개구리의 유명한 코키 울음소리. 다시 한번 공기를 가득 채운다. 푸에르토리코의 불굴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 그리고 갱신. 생물 발광만. 푸에르토리코 해안선에서 해가 지면 지구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광경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그 섬은 자랑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5개의 생물 발광만 중 3개. 900만 개의 작은 것들이 있는 곳. 와편모 충류가 눈부신 쇼를 펼치며 물속을 환하게 밝힙니다. 리에케스 섬의 스키토베이. 공식적으로 가장 밝은, 세계에서 가장 생물 발광하는 만. 너무나 선명하게 빛난다. 그 빛만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물, 1갤런당. 약 70만 마리의 이러한 미세 유기체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임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하약 스트로크. 하나하나가 빛나는 그림을 그리는 곳. 바다를 가로지르는 파란 리본. 이 현상은 드뭅니다. 좁은 만 입구의 완벽한 조합에 의존하여 맹그로브, 영양군, 그리고 물의 온도와 염도가 딱 적당해야 합니다. 하하도의 라구나 그란데. 산호한 인근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LA의 라파르구에라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터보트가 빛나는 물살을 일으키며 지나간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만의 색깔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리고 오염으로 인한 위협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등했다. 섬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회복력을 바탕으로 가장 숨막히는 경치를 위해 현지인들은 초승달이 뜰 때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물이 가장 밝게 타오를 때 밤을 상대로 올드 산후안과 엘모로 요새. 대서양을 배경으로 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드 산후안은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세운 5세기 역사를 담은 살아있는 박물관. 그 유명한 푸른 자갈길. 용광로 슬랙으로 만든 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인내의 승리, 수세기 동안의 교통과 열대 폭풍을 견뎌내며 바다 위로 솟아오르다. 부시 외곽에는 엘모로 요새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카스티요. 1539년에 건설이 시작된 산 펠리페 델 모로 성당. 그리고 25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방어 체계가 요구되었다. 높이 140피트, 두께 최대 18피트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모로는 해적을 격퇴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침략자들과 심지어는 신생 미합 중국의 군대까지도. 요새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다. 바람에 시달리는 성벽 위에 군인들의 긴장감을 거의 느낄 수 있는 곳. 지평선을 한번 살펴보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음. 올드 산후안. 400개 이상의 보존된 식민지 시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개 블록으로 이루어진 중심부 안에 밝은 파란색의 LA 포르탈레자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통령 관저.
그리고 하얗게 칠해진 산호한 대성당. 폰세대 레온이 잠들어 있는 곳. 밤이 되면 도시는 변모한다. 카페와 열린 창문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 살사, 베게톤, 봄바 향이 나는 동안. 갓 구운 페이스트리와 진한 커피. 올드 산후안의 좁은 거리를 떠다닌다. 역사는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빛 아래에서 살아 숨쉬고 춤을 춘다. 동굴 창문. 아리시보 근처 카르스트 지형에 숨겨져 있습니다. 쿠에바 벤타나 또는 창문 동굴.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숨막히는 절경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이 자연. 서크얌 동굴 입구에는 극적인 창문이 나 있습니다. 아래에는 무성한 리오그란데 데 아레시보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동굴을 통과하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다. 테멧과 손전 등의 안내를 받으며 방문객들은 방들을 누비고 다닙니다. 중유석과 석순이 있는 곳. 한 세기에 1인치씩 자라는 돌숲을 이룬다. 그림자 속에서 박쥐들이 날개짓한다. 수천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는 생명력 넘치는 생물. 동굴벽에 매일 밤 새겨진 고대의 흔적들. 타이노조, 암다과, 푸에르토리코 최초 거주민의 흔적. 동굴이 밝아지면서 창문이 나타납니다. 야자수가 빽빽하게 우거진 계곡의 파노라마를 액자에 담다. 그리고 서케암 카르스트 지형이 녹색 섬처럼 솟아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이른 아침. 동굴을 변화시키는 광선을 생성합니다. 빛나는 포털로 열리는. 많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경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둠 속에서 언제나 빛이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플라멩코 해변. 만약 천국이 손으로 디자인되었다면 플라멩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팔리라 섬의 해변에 가세요. 고운 흰 산호 모래. 수정처럼 맑은 청록색 바닷물과 평화로운 분위기. 미개발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해변 중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모험이다. 파르도에서 페리를 타고 해안까지 간 다음 푸블리코, 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만을 보세요. 여행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 플라멩코의 시원한 모래사장. 맑고 투명한 물은 스노클링의 안성맞춤입니다. 당신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도 이곳의 독특한 특징을 더하는 것은 버려진 W2개입니다. 위스콘신 H.Era Shaman Tank. 이 해군이 남긴 것. 그리고 지금은 다채로운 그래피티로 뒤덮여 있습니다. 역사를 되찾는 자연을 상징하는 인상적인 이미지. 해양 보호 구역의 일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플라멩코는 주요한 발전에서 벗어나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산물과 시원한 음료를 파는 키오스크 몇 개뿐. 운이 좋은 캠핑객들은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해변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잠에서 깨어나다. 리오 카무이 동굴 시스템. 푸에르토리코 표면 아래. 리오 카무이 동굴 시스템은 숨겨진 세계입니다. 가장 큰 지하 하천 네트워크 중 하나. 서반구에서 기도에 표시된 동굴 10마일 이상. 120개의 동굴. 그리고 17개의 알려진 입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탐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심 명소 쿠에바 클라라. 높이 170피트에 달하는 석조 성당. 종유석으로 뒤덮인. 형성되는데 수십만 년이 걸렸다. 쥐하 카무이 강의 급류. 동종 중 세 번째로 큰 규모. 방안을 통해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생명은 이곳에서도 계속된다. 눈먼 물고기. 그리고 알비노개는 영구적인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4년간 폐쇄된 후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폐쇄되었던 동굴은 2021년에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느린 움직임에 감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타이노족에게 고대의 아름다움.
이 동굴들은 영혼의 세계로 통하는 신성한 관문이었다. 그리고 드넓고 고요한 돌로 된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아레시보 천문대. 거의 60년 동안 거대한 과학기기 푸에르토리코의 지각 지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 아레시보 천문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단일 조리개 망원경. 자연적으로 생긴 싱크홀에 설치된 폭철피트의 접시형 안테나. 무선 신호 포착.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1963년에 완공됨. 이 경이로운 공학 기술은 금성과 수성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산성 펄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 너머의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많은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아리세보. 심지어 M13을 향해 유명한 아리세보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인류 최초의 소통 시도. 먼 문명과 함께. 영화에 출연하긴 했지만 컨택트 렌즈와 골든아이처럼 그것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과학 분야에 있다. 슬프게도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구조가 약해진 후 그 망원경은 2020년에 붕괴되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안젤 라모스 과학센터에서 아레세보의 영혼이 있는 곳. 반세기 동안의 획기적인 발견. 섬 전체에 여전히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블랙풀. 주립살림. 엘륜케가 그리는 동안 사람들로 붐비는 곳. 고요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 토로네그로 주립 삼림으로 향하세요. 푸에르토리코 중부의 산에. 이곳 산에는 세로데 푼타가 있으며 높이는 4,390피트입니다.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 대서양과 카리브해의 전망을 모두 제공합니다. 숲의 이름은 블랙풀입니다. 그 봉우리들이 아래로 들이오는 극적인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오솔길은 살토데 두냐후아나 폭포와 같은 폭포들을 지나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120피트 아래 바위 투성이 운더미로 뛰어든다. 토로네그로스의 생물 다양성은 LUNK의 경쟁자입니다. 화려한 색깔의 나무 개구리와 함께 에메랄드 목, 푸에르토리코, 도디. 안개가 자욱한 비탈멘에는 희귀한 보아뱀까지 숨어 있을 수 있다. 기니오의 새 호수, 마투룰라스와 토로네그로. 평화로운 낚시터와 피크닉 장소를 제공합니다. 고도가 높아서 이곳의 기후는 예상외로 시원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 계곡을 마치 환상의 세계처럼 뒤덮는다. 등산로는 완만한 산책로에서부터 가파른 경사로까지 다양합니다. 오르막길이지만 스톤 타워 트레일. 등산객들에게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파노라마 뷰. 포르탈레자 거리와 라 포르탈레자. 올드 산 후안의 중심부에 카예 포르탈레사는 라 포르탈레사 방향으로 구불구불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임원. 아메리카 대륙에서 여전히 사용 중인 저택.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1533년에서 1540년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은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관저로 발전했습니다. 요새가 궁전으로 변모했습니다. 5세기 역사를 목격한 곳. 헌신적인 파란색과 흰색 외관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한 거리 끝에서 칼레 위쪽 탈리사 헌드레. 화려한 우산들이 공중에 떠 있다.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눈부신 캐노피를 만들어냅니다. 임시 예술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연중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정신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우산 아래에서 삶은 분주하게 흘러간다. 수공예 성상과 가면을 판매하는 장인들. 모풍구와 열대과일 페이스트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그리고 바닷바람. 커피와 달콤한 간식 냄새가 어우러진다. LA 포르탈레자의 가이드 투어를 통해 울창한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응접실과 고대의 지하 감옥. 힘과 아름다움의 조화.
밤이 되면 오선들은 은은한 불빛 아래서 반짝인다. 음악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다. 그리고 칼레 포르탈레자는 그야말로 마법의 거리가 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완벽한 표현. 그것은 따뜻함, 회복력, 그리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콜라브리나 섬과 등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푸에르토리코의 해변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쿨레브리타가 있어요. 쿨레브라 동쪽에 있는 작고 무인도인 섬. 개인 보트 또는 수상 택시로만 접근 가능. 도로도 없고 주민도 없다.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과 놀라운 생존자 한 명. 이 섬에 있는 유일한 스페인 시대 등대는 1886년에 지어졌습니다. 30분간의 뱃길은 종종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모험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덕분에 쿨레브리타는 더할 나위 없이 한적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섬의 가장 높은 지점에 서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등대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사적지 등록부. 여전히 햇볕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폭풍과 시간 보존. 그리고 여러 집단들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잊히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시원하고 영국적인 해변, 특히 플라야 토르투가. 멸종 위기에 처한 붉은 부리딱새가 서식하는 맑고 투명한 물을 제공합니다. 푸른바다 거북과 장수 거북은 종종 헤엄을 칩니다. 동쪽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자연조수 웅덩이 네트워크.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도록 권유합니다. 멀리 있는 섬들을 바라보며 지평선 너머로 등대까지 이어지는 험준한 등산로가 보인다. 도전적이지만 360도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는 보상. 카리브 해가 끝없이 펼쳐진 곳. 무너져가는 벽들 사이에서 역사의 실체가 느껴진다. 깨진 돌틈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오잘란디아 폭포. 산세바스티안 고젤라 인근의 울창한 언덕에 숨겨져 있습니다. 랜디아 폭포는 상쾌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자연이 중심이 되는 곳. 사유지를 가로지르는 짧은 산책. 소박한 입구를 가진 요금을 내면 하류 폭포로 이어집니다. 30피트 높이의 폭포가 넓은 곳으로 쏟아져 내린다. 수영과 절벽 다이빙의 완벽한 깊은 웅덩이. 매끄러운 바위들이 연못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자연스러운 휴식 공간 조성. 작은 물고기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간지러운 발 마사지 상류. 상류 폭포는 50피트 높이로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나무 가지에 밧줄 그네가 매달려 있는 용감한 자들을 위하여. 주변 숲은 자연적인 원형극장을 형성한다. 햇빛이 스며드는 곳. 나뭇잎들이 물을 마치 액체 에메랄드처럼 반짝이게 한다. 고졸란디아는 꾸밈없는 진정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길이나 기념품 가게는 없습니다. 꾸밈없는 아름다움.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음료가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를 보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물속으로 뛰어드세요. 계절에 따라 폭포의 모습이 바뀝니다. 원기에는 잔잔한 시냇물, 폭우 후 천둥을 동반한 급류. 현지인들은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끄러운 바위를 위해 물놀이 신발을 신으세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숨겨진 낙원을 미래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 케이프 로호 소금 평원. 핑크는 아니에요. 푸에르토리코와 가장 먼저 연관되는 색깔. 그들이 섬의 남서쪽에 있는 카보로호를 볼 때까지. 얕은 웅덩이들이 비현실적인 분홍빛으로 반짝인다. 카리브해의 태양 아래 오렌지색과 흰색, 꿈결 같은 사막,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서는 16세기부터 소금을 채취해 왔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 지역의 완벽한 조건을 인식했다. 높은 증발량, 낮은 강우량, 그리고 보호된 석호.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은 수백 년 된 방식을 사용하여 소금을 채취합니다. 하얀 황금을 모으다.
한때 식품 보존에 필수적이었던 것. 냉장 보관 전의 분홍빛은 두날리엘라에서 비롯됩니다. 염류와 할로박테리아, 베타카로틴을 생산하는 미생물. 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소금 평온은 병모한다. 시간마다 변화하는 살아있는 수채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로스 모리오스 등대입니다. 1882년에 지어졌습니다. 바다까지 200피트 아래로 깎아지른 석회암 절벽 꼭대기에 뚜렷한 하얀 봉화가 푸른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서 있다. 주변의 절벽들은 자연적인 다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대형. 전 세계 사진작가들을 매료시키는 것들. 이 아파트들은 카보로호에 속해 있습니다. 독립야생동물 보호구역.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기착지. 플라밍고들은 때때로 분홍빛 물 웅덩이를 헤치며 걸어다닙니다. 흥병의 색상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엔로아와 외가리가 얕은 물가를 순찰하는 두만. 가장 놀라운 경험을 위해 늦은 오후에 방문합니다. 석양이 연못을 변화시킬 때 수확이 끝날 무렵 빛나는 거울 속으로 저물어가는 태양 아래 거대한 소금 더미들이 반짝인다. 인간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증거. 그리고 자연의 예술성. 마르치키타. 나나티 마을의 북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르치키타는 천연 수영장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곳에서 대서양의 파도가 부딪힙니다. 울퉁불퉁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벽을 배경으로 반달 모양의 아늑한 석호를 조성하다.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는 청록색으로 변하는 곳. 좁은 수로 마르치키타를 탁 트인 바다와 연결하는 에너지와 평온함이 마법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천둥처럼 몰아치고 수영장 안에서는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물결이 황금빛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온다. 주말이면 지역 주민들이 우산 아래에 모입니다. 아이들이 얕은 물에서 물장구를 친다. 음식 노점산들은 갓 고운 핀초와 차가운 음식을 판매합니다. 코코넛 워터를 드시고 싶다면 평일 오전에 방문하세요. 그러면만 전체를 혼자서 만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직 짠, 바닷바람만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의 규칙적인 부딪히는 소리가 동반자가 되어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옛날에 신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번개로 땅을 갈라놓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뒤로는 우뚝 솟은 절벽이, 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루치도어가 단순한 해변이 아니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카리브해의 마법이 깃든 작은 마을입니다. 자연의 거친 손길이 빚어낸 모나섬과 모니토섬. 푸에르토리코 본섬 서쪽 50마일 해상에 떠 있습니다. 모나와 모니토는 쌍둥이 보석입니다. 카리브해의 갈라파고스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리되고 보호됨. 그곳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종들을 보호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모나땅이 구아나에서 유래. 둥지를 짓는 바다새 군락지로 모나섬의 험준한 절벽, 석회암 동굴, 건조한 고원지대는 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며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소수의 허가증만 발급됩니다. 방문객은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기꺼이 그 여정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산은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대한 바다 거북이 둥지를 트는 해변, 사람 키보다 큰 야생 선인장숲, 그리고 고대 타이노족 암각화로 장식된 동굴들. 잊혀진 역사를 속삭이다. 모니터는 더 작고 접근성도 훨씬 떨어집니다. 마치 외로운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해류에 둘러싸여, 그리고 수많은 해양 생물 과학자들, 모험가와 환경 고호론자들은 이 성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단지 시기성 때문만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던 푸에르토리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간과 조류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죽은 섬의 상자. 혼세 인근 남쪽 해안에는 카하데 무에르토스가 있습니다. 무인도. 해적과 묻힌 보물에 관한 전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보호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백사장 해변과 하이킹 코스가 있는 곳,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물, 방문객들을 색다른 모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섬의 이름은 관해섬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토에서 보이는 실루엣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누워있는 시신과 같은 모습. 중심은 유서 깊은 카하데입니다. 무에르토 등대는 1887년에 험준한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하리브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안내합니다. N년이 넘는 세월. 근대까지 하이킹을 하면 카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파이어 바다를 가로지르며 뻗어있는 정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플라야 펠리카노로 이어진다. 한적한 해변.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경관 중 하나로 자주 꼽힙니다. 앞바다 산호초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덕분에 스노클링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페리나 개인 보트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을 위한 시설은 최소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섬의 야생적인 매력. 카하데 무에르토스에서 진정한 보물은 금이 아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행을 선사합니다. 인디언 동굴. 우리 지역의 험준한 해안선을 따라 스이보쿠에바 델 인디오. 자연의 웅장함과 자연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인류의 역사. 대서양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우뚝 솟은 절벽에 부딪힌다. 서크암 절벽. 자연 동굴의 암각화가 숨겨져 있는 곳. 수세기 전에 타이노족이 조각한 것. 바위 틈새로 햇빛이 스며들어 안으로 들어온다. 남겨진 신성한 상징들을 밝히다. 나선형 얼굴. 그리고 불가사의한 표식들.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의 속삭임. 절벽 바깥쪽에는 웅장한 아치와 분수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포효하는 힘으로 밀려드는 곳. 밀물과 썰물 때마다 풍경을 새롭게 조각한다.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굴이 타이노족 지도자들의 회의 장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샤먼은 지구와 영혼 사이의 신성한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절벽을 따라 나 있는 바위 투선이 길을 따라갑니다. 하늘이 보이는 풍경에 감탄하며 바다와 돌이 거칠게 충돌한다. 쿠에바 델 인디오의 숨막히는 댄스. 매서운 소금기 섞인 바람과 파도 소리 하나하나 무겁게 느껴진다. 섬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의 메아리와 함께. 와니카 건조림. 푸에르토리코 남부 해안의 햇볕에 그을린 언덕에서 와니카 건조림은 예산을 뒤엎는다. 이곳은 정글이라기보다는 사막에 가까운 풍경입니다. 생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 이 희귀한 아열대 드라이브. 이 숲에는 700종이 넘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 화려한 색상의 푸에르토를 포함하여 딱따구리와 멸종 위기에 처한 푸에르토리코 속독새. 오솔길은 가시나무 숲 사이로 고불고불 이어져 있다. 우뚝 솟은 선인장과 바위 노출부. 도마뱀들이 그림자 사이를 재빨리 움직이는 곳. 그리고 나비들이 번쩍입니다. 은은한 배경과 선명한 색상. 건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숲은 이는 특히 새벽과 황혼 무렵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차가운 공기가 움직일 때 은신처에 숨어있는 생물들. 해안선을 따라 숨겨진 만과 맹그로브 숲은 비밀스러운 해변을 선사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고요한 해안에 부드럽게 밀려드는 곳. 와니카. 건조림은 울창하거나 뚜렷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의력, 인내심, 그리고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자연의 고요하고 끈질긴 찬란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Las Pecas Canyon 푸에르토리코 중부산맥 깊숙한 곳 라스포카스 협곡은 마치 초록빛 협곡처럼 땅을 가르고 있다. 느린 조각으로 만들어진 잊혀진 흉터 리오 우사본의 힘 이 웅장한 협곡은 수백 피트 아래로 깎아지듯 떨어집니다. 고대한 석층과 울창한 초목을 드러낸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벽에 매달려 위에서 보면 마치 땅 자체처럼 보입니다.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갈라졌다. 그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등산객과 모험가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하세요. 폭포수가 비밀스러운 운더미로 쏟아지는 곳. 덩굴들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다. 보이지 않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이끼 낀 돌에 메아리친다. 모스보카스는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등산로는 험합니다. 표시가 없고 빽빽한 숲에 파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산은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다.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 붐비는 해변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 섬의 어둡고 음침한 심장부에서 푸에르토리코의 거친 영혼이 가장 강렬하게 뛰고 있다. 길리건의 섬. 얀지. 푸에르토리코 남부 해안에서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 있습니다. 길리건 섬의 공식 명칭은 카요 오로라입니다. 와니카 생물권 보호구역의 일부. 이 작은 맹그로브 숲으로 뒤덮인 이 작은 섬은 마치 비밀스러운 낙원처럼 느껴진다. 호텔 없음, 차량 없음. 얕은 수정처럼 맑은 수로는 느긋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스노클링과 카리브해의 햇살을 만끽하기. 온토에서 페리를 타고 짧은 거리. 방문객들을 이 자연의 경이로움 속으로 안내합니다. 맹그로브 뿌리가 수중 미로를 만들어내는 곳. 물고기, 개, 그리고 다채로운 해양 생물들로 가득한. 물이 너무 잔잔하고 얕다. 물속을 걸어다니거나 물살을 따라 몇 시간이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수족관 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 현지인들은 아이스박스, 해머, 스노클링 장비를 가져옵니다. 온종일 느긋함을 즐기며 피크닉 테이블과 그늘진 공간에서 즐기는 행복한 리듬. 가족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순수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 푸에르토리코 해안의 마법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 영고르도 해변 및 자전거 도로. 푸에르토리코 북쪽 해안 베가 알타 근처. 세로 고르도는 아름다운 해변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모래와 놀이터가 결합된 야외 놀이터입니다. 바다와 모험. 해변 자체는 전형적인 카리브해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황금빛 모래사장, 따뜻한 청록색 파도, 그리고 그늘진 나무들. 해먹이나 피크닉의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해변 바로 너머에 세로고르도 자전거 도로는 숲속을 구불구불 지나갑니다. 해안 절벽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바다 전망.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등산객들은 험준한 흙길을 따라간다. 과거 야생화 선인장수. 그리고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대서양이 끝없이 펼쳐진 곳. 등산로의 지형은 완만합니다. 일반 라이더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진지한 바이커들 모두에게 부드러운 것을 제공하는 해안도로와 험난한 언덕 오르기. 오전에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한 후 해변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상쾌한 물 또는 갓 구운 엠파나다 한 접시를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처 현지 푸드트럭에서 자연의 이산적인 융합입니다. 피트니스와 푸에르토리코 전통 해변 문화. LUNK 마운트 브리튼 타워. 깊은 엘룬크 국립공원의 안개 낀 고지대 안에서 브리든산 탑까지의 하이킹.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숨막히는 결말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그 길은 빽빽한 정글을 지나 위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진다. 우뚝 솟은 타보노코 나무들을 지나
물방울이 맺힌 양치류와 이끼로 뒤덮인 바위. 돌탑을 향해 해발 약 3,000피트 높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시민 보존단 시빌리언 컨서베이션 콥스에 의해 건설됨. 중전의 핀잡 보존미단 거여뱀의 부익가단 등은 1960년대 시민 보존단 시빌리언 컨서베이션 콥스에 의해 건설됨. 930 마운트 브리튼 탑은 마치 중세 전초기지처럼 서 있다. 구름 사이로 맑은 날에는 좁은 골목에서 보이는 풍경이, 나선형 계단을 오르면 360도 파노라마 전망이 펼쳐집니다. 카리브해에서 뻗어있는 대서양까지 한산 정상에서 두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광경. 하지만 더 자주 그렇습니다. 당신은 소용돌이 치는 안개바다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나무 꼭대기 사이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짧은 등반. 마법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든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초록빛 색조가 드러납니다. 벌새의 번쩍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의 끊임없는 잔잔한 소리. 정상에서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말 것 그대로의 느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푸에르토리코의 야생 심장. 이 여정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아래에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그러지 않았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더욱 흥미로운 여행 가이드와 팁을 보려면 앞으로 더 많은 모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